네, 안녕하세요. 13주차. 자, 1교시에서는 성공 창업을 위한 6가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공 창업을 위한 6가지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가 사업 기회의 적기, 포착이 있는데요. 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의 기회의 적기를 포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평가를 한 후에 성공 확신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창업 추진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는 등 기업가로서의 출전 준비를 갖추고 나서는 도전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사업 아이디어와 야심만으로 성공적으로 창업을 이뤄낼 수는 없겠죠.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6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로 사업 기회 적기를 포착한다든가, 두 번째는 최적 아이템, 아이템을 더 좋은 개발한 아이템이 되든가, 아니면 또 셋째 같은 경우는 분수에 맞는 사업 규모의 결정과 사업 자금 조달. 사업을 하면 자금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넷째 같은 경우는 성공 가능성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장 조사라든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 계획,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겠죠. 체계적으로 계획도 짜고 체계적으로 뭐든지 준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여섯째 기업가로서의 자질 개발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 기회란 사업의 꿈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포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좋은 사업 기회의 적기 포착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업자의 확신과 결단 속에서는 이루어지겠지만은 흔히 경기가 좋을 때는 심리적으로 창업하려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불경기, 요즘 경기에도 힘든 요즘 같은 데는 창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고와는 달리 오랜 기간 오랜 기간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면밀한 조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에게는 불경기 때가 오히려 창업의 적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자가 적을 때 먼저 시작을 하면 호황기 때 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호황기 때에 시작한 창업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편이죠. 그래서 연령 쪽으로 이왕 시작할 사업이라면 좀 더 젊어서 시작하는 편이 좋겠죠. 최근 들어서 창업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이제 40대에서 이제 30대로 이렇게 좀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충동적인 사업 결심은 좋은 사업 기회 포착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음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회는 이제 그 시기라든가 그 나름대로 뭐 계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적기를 잘 포착을 해서 그리고 준비도 사전에 미리 뭐 다 준비가 계획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이제 그 기회를 이제 포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최적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 창업의 그 성공 가능성은 전국적으로 그 취급 제품이나 그 상품에 대한 일정한 수요 창출이 보장될 뿐 아니라 적정 그 이윤 획득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 결국은 그 최적 아이템 선정이 이제 창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그 성공의 그 핵심 요인인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그 예비 창업자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는 일이다. 즉 그 일에 관한 한 해당 업종에서 제 1인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정말 어렵겠죠. 가끔 천재형 사장도 있긴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남이 하지 않는 분야만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그 분야의 제 1인자만 된다면 창업 성공률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남이 도중에 이제 포기한 것을 이제 철거하게 분석하는 일인데요. 남이 도중에 포기한 사업의 상당 부분은 사업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경험 축적이 미흡하거나 끝없는 투지와 인내심이 약한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이 포기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타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면은 의외로 성공 가능성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공 가능성이 발견되면 어느 정도의 끈기가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이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포기해버린 일이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에서는 성공한 사장의 흉내를 내는 일입니다. 예비 창업자는 이미 창업을 하여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스승이요, 그리고 표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신문이라든가 잡지, 서적, 세미나 등을 통해서 성공한 사장의 이제 창업 동기, 업종 선택, 기획, 포착, 요령 등을 항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면에 얼매인 사람은 우선 무리이고, 걸치레를 좋아하는 사람도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아집을 버리고 겸손하게 성각자를 본받아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예비 창업자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예비 창업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자기 설정에 맞춰 찾아보면 이예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아이템은
생활 속에서 또 이렇게 문득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면은 또 응용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러면 생활 속에서 아마 그런 아이템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 또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필요하면 겸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분수에 맞는 사업 규모의 결정과 그 사업 자금 조달인데요. 사업이란 그 60만으로 되지는 않는데, 창업자의 그 경영 능력과 그 자금 조달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그 창업은 실패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위에서 흔히 이제 분수에 맞지 않는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그 자금 조달은 최소한 그쳐야 하면 자기 담보에 의한 금융 기관 그 차입과 그 저축 등의 그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현명한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사업 규모는 그 창업자의 그 자금 조달 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지혜가 이제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한 그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는요, 최적 아이템을 선정하고 단순한 그 업종 선택에서 이제 그쳐서는 곤란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과 그 상품 및 업종이 창업자의 뭐 경험과 전문 지식에 얼마나 그 결부되는지, 과연 기획 그 제품 생산에 필요한 그 기술은 하자 없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 시장에 뛰어들어 향후 3년 내지 뭐 5년간의 그 매출 가능은 얼마나 될 것인지, 손익 그 분기 매출은 어느 시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수익 그 실현은 언제부터 얼만큼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기본 그 아래서 그 적정 종업원의 그 수는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그리고 계획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그 창업 기간 중에 총 소요 자금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의 그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이제 검토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언제 사업을 시작해서 언제 돈을 벌겠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실패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라. 그 경솔하지 말고 좀 더 침착하게 검토하면 실패 원인을 이제 줄일 수 있고, 사업을 그 너무 안이하게 접근해서 실패한다 하였다면 그 책임과 피해는 누가 지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그 창업자와 그 가족의 피해자가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사업을 그 시작하려고 할 때는 머릿속에서가 이제 아니라 반드시 종이 위에서 사업 타당성을 이제 분석해 보아야 되겠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주의할 점은 그 실현 가능성이, 그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이제 필수적 요건이겠죠. 자, 계획 사업의 한쪽 면에서 즉 그 성공 가능성에만 높은 비중을 두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일부 전문가의 자문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제 자신이 만든 사업 계획서 내지 사업 타당성 검토서를 기업 경영자나 뭐 친구 등의 제3자에게 보여서 객관성을 검증받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서 그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 계획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독적으로 자신만의 혼자서 이렇게 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그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검증을 받아 보면은 도움이 되겠죠. 해서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이제 벤치마킹도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빠른 게 이제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에서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해서 내 업장과 맞게끔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그 분석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마 원만하게 아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그 사업 계획의 이제 작성은, 그 사업 추진 계획은 반드시 자금 및 일정표와 함께 기본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립을 해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법 체계상 창업에 그 필요한 절차는 외국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해서 뭐 제조업이라든가 뭐 창업의 경우에는 기업 설립 절차는 70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만도 300여 종이 이루고, 이러한 그 여러 절차를 계획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수행한다면 창업 기간만 연장할 뿐이겠죠. 그래서 그 창업 기간이 6개월인 경우와 1년이나 2년인 경우는 창업 비용 그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창업 후 정상 조업까지 엄청난 비용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의 경우 뭐 소요 시간이 그 다소 짧을 뿐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창업 추진 계획은 단순히 창업 준비 기간만을 이제 기획할 것이 아니고, 공장이나 뭐 점포 개점 후에 그 1, 2년 그 창업 초기 단계로서 창업 추진 계획에 이제 포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창업이 본 궤도에 오른 그 이후에는 그 반드시 장기 경영 계획과 그 연도별 경영 계획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해야 하겠죠. 그 사장 1인에 의한 그 주먹구식의 그 경영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그 계획 경영이 기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고, 그 경영 계획은 수립하여 시행하는 회사나 상점을 성장할 것이고, 주먹구식의 그 접근 하는 그 무기획 회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옛날에는 그냥 주먹구식으로 그냥 대강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라 할지라도 시장 조사라든지 철저한 그 조사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가로서의 이제 자질 개발은 그 창업 기업의 그 사장이 사업 경영의 그 비전을 이제 제시하지 못하고 기업 경영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적기에 그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머뭇거리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면 회사나 상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 사장의 이제 신뢰는 떨어지겠고 종업원 다루기도 힘들어질 것이고 또한 그 창업 기업의 그 사장이 자기 회사 생산 제품, 생산 과정이나 제조 방법 모르거나 취급 상품의 그 기능을 모른다면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량품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고 원재료의 손실은 물론이거나 머지않아서 단골 거래처럼 이를 우려도 이제 높겠죠. 이럴 때 그 사장이 생산 제품이나 취급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는 그 처방이 다르고 불량 원인이 나 그 고객의 그 불만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종업원들의 의식 변화로 회사 일을 스스로 찾아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직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거의 이제 피동적이어서 상사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이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기업의 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장의 지식이 없으면 업무를 이제 개선하려는 그 의지를 엿볼 수도 없고 그 사장의 생각처럼 책임감 있게 일을 해줄 수지도 이제 의문이겠죠. 결국은 그 시사장이 그 생산에서부터 영업과 그 관리 이르기까지 그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업무 지식은 방탕으로 한 지시가 있을 때만 건전한 그 기업 경영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환경도 시시각각 변화를 이제 거듭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공부하는 사장만이 창업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틈틈이 기업 경영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각종 세미나나 교육에 참석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꾸준히 습득해 나가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종업원이 한 사람도 없을 경우라도 사장 혼자서 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사업은 성공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어느 기업이든 예식업이든 이렇게 창업을 할 때는 그 창업가의 자질과 개발과 아이템과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해서 그만큼 성공 예식업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6가지 포인트도 아마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도 차후에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메뉴 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식에는 이제 메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뉴를 가지고 한번 또 전달하겠습니다. 자, 풋고추 전을 곁들인 모둠 생선구이와 홍삼 고추장 소스입니다. 이 재료는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그 준비가 되면 되겠고요. 그 재료 준비는 이제 분량 그 생선
스톡도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래가 여기서 이제 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으깨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풋고추는 이제 반으로 갈라서 씨를 제거하고 이제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이제 으깬 그 재료와 고추 안에 넣어서 이제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서 알건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소를 채우고 풋고추 안에 이제 밀가루 입힌 후에 이제 계란말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연어와 이제 대구살은 이제 소금, 후추, 레몬 주스는 양념해서 이제 10분간 마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끄는 소금물에 콩나물을 데쳐서 이제 찬물에 식혀놓으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소를 채운 풋고추 밀가루 입혀서 계란물을 세우고, 그리고 감자 배 모양으로 썰어서 연어와 대구살은 밀가루 살짝 입혀서 털어놓고, 여분의 밀가루 털어놓고, 그리고 이제 중불에서 풋고추 전을 이제 소를 노릇노릇하게 지져주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콩나물에는 소금, 후추, 참기름 계속 넣어서 양념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중불팬에 연어와 생선살을 양면에 익혀주고, 그리고 분량의 그 홍삼, 육수를 생선 스톡과 이제 그래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휘핑크림을 넣어서 알맞은 농도로 조린 후에 이제 간 소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된 접시에 풋고추도 담고, 그리고 구운 연어와 대구를 그 샐러드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콩나물, 감자로 만든 그 모양을 이제 장식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만 해도 금방 완성할 것 같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